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세대 실손보험을 보면서 실비가 이렇게 바뀌니까 수술비가 필요한 거고, 실비는 실제 손해병원비를 줄여다보니까 실제 손해병원비의 한도가 5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꾸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치료, 한 사람한테 10,000원 파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1,000,000원을 팔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00,000원짜리 치료를 막 만들어내. 그랬더니 너무 과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계속 바뀔 수 있잖아. 재가입시킬 수 있으니까 야, 이제 우리는 50%를 쳐내보자. 그리고 한도도 5천만 원 너무 크다. 얼마로 줄이자? 1,000만 원으로 줄이자 했더니 이제 고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보험비 어떡하지? 수술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입점해 있는 병원들 중에 대다수가 비중증인데,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가 안 나왔거든? 디스크. 수술 많이 하죠? 어떻게 디스크가 중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디스크 수술은 대표적인 비중증 수술입니다. 근데 그 비중증 수술이 이제 5세대로 들어가면 자기 부담금 몇 %라는 거예요? 50%라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메꿀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수술비가 있잖아요 라는 거예요. 자, 이게 1번입니다. 질병수술비. 얘가 제일 범위가 커요. 질병수술비는 안 주는 것 빼고는 다 주는 겁니다. 뭐만 맞다면, 아픈 것만 맞다면. 그게 질병수술비.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안 해주기로 한 것들이 몇 개 있어. 그 몇 개만 빼놓고는 다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출산, 제왕절개, 그죠? 이런 수술들을 안 해주기로 한 거야. 하지만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으니까 보험료가 비싸요. 그러니까 크게 가입할래도 못해. 이래서 얘는 알지만 기본을 설정하는 거지 금액이 크지는 않다. 얘는 나중에 생겼고, 얘는 원래도 있던 수술이에요. 어디에만? 생명보험사에만. 생명보험사는 실손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얘가 있었습니다. 종별수술비예요. 얘는 이름이 질병인데 얘는 종별이라 1, 3종, 1, 5종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맨 처음에는 1, 2, 3종으로 나눠. 그래서 이런 정액형 담보 생명보험사의 약관은 얘는 안 해주는 걸 적어놔. 나 이거 안 해줘요. 그것만 빼놓고는 뭐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해줄게요 이런 거예요. 이걸 열거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나는 이거를 해줄게 이렇게 다 적어놓는 거예요. 얘가 열고 여포가리구나. 얘는 1종은 먹어요, 2종은 먹어요, 3종은 먹어요를 쫙 다 적어놔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지. 상식이니까 1이 제일 낮은 거, 쉬운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수술 뭐가 있어요? 암 수술, 뇌 열고, 가슴 크게 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몇 종? 3종 아니면 5종인데 여기서 상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5종 수술이 가장 위험한 수술이에요. 자, 내가 암이야. 수술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로봇으로 내 사시야. 내 사시에 널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 보는지 지금 알 수 없어. 로봇으로 수술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냥 쬐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암 수술이고 걔도 암 수술인데 종은 똑같을까요? 달라요. 왜? 째거 안 째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실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시경, 파이브스코프로 인한 수술들이라면, 그리고 그 외에 신치료 기술이라면 5종을 몇 종으로 인정을 할 거예요? 3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사들은 알아요. 5종과 3종의 가입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비급여 치료가 이렇게 많아지면 5종 수술이 많아요? 3종이 많아요?
3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5종의 금액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봤자 별로 걱정도 안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제 심장은 공기를 좀 시원하게 한번 맛 좀 봐야 됩니다. 시원하게 한번 열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1, 3종, 1호종 수술이 있는데 높을수록 높은 거구나. 그런데 저게 암 수술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 암 수술은 로봇으로 했든 떼서 했든 그냥 암 수술하면 주는 거야. 근데 이 종별 수술은 종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5종에 해당이 되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수술의 뭐가? 방법이 신치료 기술이라면 얘는 3종으로 낮아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나는 수술은 하지 않았어. 근데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알고 있어야지 고객가 얘기를 하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수술은 하지 않았어. 자, 여러분 수술을 하고 방사선을 안 할 수는 있어. 초기면. 근데 수술이 없는 암이야. 수술을 할 수 없어. 너무 번져서. 항암 약물 방사선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항암 약물 방사선의 의미는 뭐냐면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범위를 줄여서 뭘 할 수 있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나는 암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방사선을 계속 쬐었단 말이야. 이 방사선은 조사된다고 하거든요. 나한테 쬐는 걸. 방사선 조사량이 있어. 방사선을 얼마나 조사를 할 거냐. 그 용어가 라드라는 용어인데 이 라드의 양에 따라서 나는 사실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뭐 한 걸로? 수술을 한 걸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방사선 치료만 있다. 그 정도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종별이 1, 3, 1호종이 나왔는데 내가 설계사들을 정말 무식하게 생각했던 게 그때였어요. 야, 설계사는 진짜 게으르다. 70만 명 이렇게 후질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하는 게. 자, 1, 3종이 있어요. 1, 5종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1, 3종, 1호종은 1호종이 범위는 넓어지고 대신 1종, 쉬운 치료 수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좀 줄였어. 큰 거는 많이 주고. 근데 어찌됐건 이제 1, 3종이 없어지고 생긴 거니까 다 이걸 넣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1, 7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설계사들이 1, 5종을 가입하다가 1, 7종이 나오니까 원래 더 좋아졌네? 더 좋아졌는데 보험료가 엄청 싸. 야, 보험사 미쳤나 보다. 보험사 미쳐가지고 좋은 담보를 싸게 내놨다. 그러면서 1, 7종을 가입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는 보험료가 싸요. 보험료가 싸. 가입 금액도 커. 범위도 넓습니다. 그런데 왜 1,7종, 1,8종은 안 좋은 거냐? 얘는 비급여 치료만 해당되고 비급여 치료 해당이 안 되고 급여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했던 로봇, 내시경 이런 비급여 치료의 수술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7, 18종은 얘보다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나 하시면 좋겠고, 엔대 수술비. 엔대 수술비는 대표적으로 경쟁 때문에 나온 담보예요. 대표적으로 경쟁 때문에 나온 담보인데, 잠깐만 이거를 좀 지울까? 아이고 전체 지워지네. 엔대 수술비 이 엔은 1, 2, 3, 4, 5 무슨 숫자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손보사에서는 질병수술비가 손생부 아무 데도 없었어요. 맨 처음에 존재한 수술비는 종별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질병이라 그래서 엔대를 팔았는데 엔대는 처음에 7로 시작했어요. 7대 질병 수술비. 7대 고, 당 이런 거 들어가는 7대 질병 수술비였는데 보험사는 의리가 없어요. 7보다 좋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뭘 만들어? 14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18대를 만들었어요. 내가 21대까지는 외우게 다니게 했어요. 공부해서 외우게 다니게 했어. 교육도 하고. 근데 21 다음에 121을 내가 외우라고는 못해.
그냥 많아. 근데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N대 수술비는 얘보다는 범위가 적어요. 전형적으로 근데 어떤 질병 때문에 만든 거냐? 대표적으로 양성 무록들 때문에 만들었던 수술비 담보입니다. 그래서 N대 수술비는 종별 수술비보다는 적은데 숫자가 써있기를 많이 써있으니까 느낌이 좋아. 그냥 나 그 간지가 나는데 좀 이런 느낌? 그리고 금액이 크게 쓰여있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뿐이지 사실은 보장하는 폭은 얘나 얘에 비해서 상당히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이제 사실은 되게 타겟이 정확한 수술이죠. 암수술, 허혈성 심장 질환수술, 뇌혈관 질환수술.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대 진단부터 배웠으니까. 뇌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크게 4종류가 있는 거거든. 첫 번째가 터져버렸다. 그러면 뇌출혈. 그 다음이 막히고 터졌어요. 뇌졸중.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렇게 3개에다가 하나 더가 뭐냐면 중대한 뇌졸중. 이 표정이 너무 무섭네요. 전혀 알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되게 새로운데, 오늘 수술비를 금방 끝내고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허혈성 뇌혈관 등의 특정 수술비는 뭐냐면, 쟤는 진짜 병원비가 많이 나오겠다. 그러면 쟤한테는 수술비를 좀 더 줘보자. 근데 여러분, 암 주요 치료비를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암 진단비는 조건이 암을 진단받으면 줍니다. 그죠? 치료 여부는 관심 없잖아요. 근데 암 주요 치료비는 걸리고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3개야. 수술, 약물, 방사선. 그죠? 그러니까 보면 누가 싸요? 치료비 담보가 쌌어. 맞죠? 자, 얘는 마찬가지예요.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으로 진단을 받으면 주기로 했어. 치료 여부는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 근데 얘는 진단을 받고 뭘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보험료가 더 싸요. 진단비는 한 번 주는데, 근데 갈수록 젊어지고 기술이 좋아지니까 머리도 몇 번씩 열 수 있네? 얘는 몇 번 주니까? 회당 주니까 얘에 대한 소구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진단비하고 같이 묶어서 생활비의 하나로 봐줘야 돼요. 진단비하고 묶어서 생활비의 하나로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허혈성하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지금 잘 정리가 안 됐으니까 오늘 그 정리까지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로봇 수술은 다음번에 할게요. 이 로봇 수술까지 하면 이 정리가 더 중요한데 못할 것 같아.